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자주 나와서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이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게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제가 못 미쳐 생각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이렇게 좀 적어 주시고, 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또 댓글을 달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정정을 좀 해주셔서, 이 코너가 시청자 여러분과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세월을 생각하고 시대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댓글 많이 주십시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부총리 또 재정기획부 장관 홍남기 장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참 어려운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분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실망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이 관료 서열로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 서열입니다. 3위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생각하면 참 조상묘를 찼었다. 정말로 생각도 못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높은 자리에 가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처신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제가 감히 주제넘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로 국민을 먹여 살리는 정책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혹시나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정책을 하면 국가나 국민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같이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사회는 경제가 경제만의 목적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경제도 정치적 상황과 그 또 목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의 학문도 정치경제학이라는 분야가 각광을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문제는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가 정치적 상황을 핑계로, 그것도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집권 세력과 짬짬이, 요즘 이런 말 많이 씁니다만, 집권 세력과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한다면은 공직자의 자세가 문제일 뿐더러, 그 자세 자체도 문제일 뿐더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욕을 먹는 건 당연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이나 정치적으로 집권한 사람들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보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입장인가? 아니면 정권 잡은 사람들의 그 하수인으로서 앞장서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일까 하는 논란은, 그분이 임명돼 가지고 4년 가까이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요번에 보면은 이 문제를 확연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본인은 아닌다 그러고, 사람들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자, 무슨 얘기냐면요, 곧 2차 추경을 정권과 여당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제부총리로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 노력했는지, 아니면은 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살았는지를 냉정하게 심판을 받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홍 부총리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이 잘 서지 않게 처신을 해왔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다양한 면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죠. 이분이 굉장히 여린 면, 또 아니면은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는 여러 면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이죠. 1차 추경 편성을 위해서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과정에 울먹이면서 당정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텔레비전 카메라에 나오면서 국민들이 저분이 정말 국민을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보고 있던 국민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분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이분이 정세균 총리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빨리 국무총리를 벗어나니까 국무총리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기 전에 이분이 그거를 대신 부총리 직무대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봤거든요. 대정부 질문에서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방역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공세를 취하니까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유희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앞에서 이분이 앞장서서 6탄으로 그걸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정진석 의원하고 유희동 의원이 내년 6월에 강원도지사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소신껏 주장을 하다가 금방 이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또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어떤 실세가 헛기침하면 퍽 하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곧바로 바꾸는 용두사미에 변형된 홍두사미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고요. 또 백기도 빨리 든다. 항복을 빨리 한다. 그래서 홍백기라는 본인들은 이거 대단히 불쾌할 텐데요. 홍백기라는 별명을 듣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번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2차 추경 추진이 홍남기 부총리의 소신과 공무원으로서 국민 앞에 봉사 자세를 바로 평가할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재앙을 만나서 여러 분야가 지금 힘들지만 특히 먹고 사는 경제 분야가 휘청거리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백화점 가봐라. 국가 상품 앞에 지금 줄 서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차 추경을 작년 5월에 각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무려 14조 3천억 원을 시작을 해서 올 3월에 4차 재난지원금까지 무려 추경 전체를 1차 추경 전체를 42조 4천억 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560억입니다. 1년 예산이. 그것도 엄청나게 팽창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조 4천억 원을 벌써 썼으니까 요번에 한다는 게 뭐 30억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10% 이상을 추경으로 쓰니까 이 나라가 휘청거리게 된 그럴 운명인 것 같기는 같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에 30조 원 이상의 규모인 2차 추경을 하자고 해서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 시기도 하필이면 여름철 휴가 때나 아니면 추석 전까지 지급하자고 합니다. 추석 때 그걸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1인당 요번에는 1인당 30만 원씩 보편적 지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선물 꾸러미를 사가지고 추석을 보내자.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다. 이런 칭송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급 시기와 대상을 이렇게 잡은 것을 보면요. 2차 추경을 하는 목적을 표면적으로는 백신 접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 이렇게 활성화돼 또 국민 경제도 자연적으로 또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이런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소비 진작을 해서 국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본심은요 사실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한심을 사고자 그 시기를 휴가철과 추석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전례는 많지 않습니까? 선거 대비용은. 지난 4, 5.15 총선을 앞두고도 작년 3월에 국민 정가구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00만 원씩 지급을 공식화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 집권 여당이 180석을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또 올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선거 직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 5천억 원을 지급한 전례로 보아서 재난지원금이 선거 대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구심을 웬만한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걸 보편적 지원, 국민 전체를 주자는 그 예도 홍 부총리가 뜻과 달리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선거 대비용으로 사용하는 데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긴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어려운 코로나 경제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홍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별도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돈을 찍어내서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 빚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4분기에 더 거친 국가 세금 19조 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 국민을 상대로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영업자, 여행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 손실보상금을 포함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데 이거는 진짜 말의 쇼일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거를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국가 경제로 보면 큰 문제인데 굳이 지급하는 거는 내년 선거가 아니면 이걸 왜 지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4.7 보궐선거에서 선별제 지급해갖고 큰 효과 못 얻었잖아요. 그 전에 3.15 부정선거에서는 보편적 지급해갖고 큰 효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요번에도 전 국민한테 지급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총리가 추경을 위해서 별도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1분기에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열받을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뜯어낸 종부세라든지 정려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거 걷어들인 건가 세금하고 그 다음에 정권 화랑이 돼가지고 정권 거래세 많이 뜯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총리된 김부겸 총리가 그전에는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크게 노코멘트 하다가 총리가 되자마자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으로 충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사는 사람한테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 폭탄을 돌려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걷었는지 뺏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한테 나눠주자는 것은 어줍지 않은 명분은 분명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좀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 준다는 게 이게 무슨 정책하는 사람의 그게 무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하지만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은요. 여당과 집권 세력이 추경을 선거용으로 활용하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홍 부총리가 정말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불협한 데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주장하자는 것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느냐, 그런 노력을 하느냐, 하겠느냐, 이런 것은 앞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극히 홍 부총리의 이때까지의 자세를 봐서는 의심된다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주장만 하다가 누군가가 저 청와대에서 큰 기침하거나 당의 실세가 큰 기침 한번 하면은 압력을 그렇게 주면 슬그머니 꼬리를 냈잖아요. 나랬지 않습니까? 사표를 몇 번 내던 것이 이번에 쇼가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부총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적어도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개인보다는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추경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 1분기에 더 거친 세금을 사용하는 그런데 또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를 합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쓰고 남은 돈은 그런 쓰고 남은 세금이죠. 세금은 나라 빚 갚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써야지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이게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국가법을 어기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주면은 홍 부총리가 국가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 안 한 사람들 특히 법무부에서 법 어기고
지금 뭐 입건되고 수사받고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도 되고 그다음에 고검장 승진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판에 뭐 이런 거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현실은 아닙니다만 법은 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좀 국민의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965조 9천억이라고 그러죠. 이러면 이거 지금 이제 6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천조 돌파는 천조 빚을 지는 거는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닌 상황입니다. 4년 전에 현 정권이 출범할 때 우리나라 국가 빚이 660조였습니다. 그동안 300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돈 찍어서, 돈 찍었다는 게 빚내서 마구 돈 뿌렸다는 겁니다. 환신 샀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무려 48.2%로 높아진 게 벌써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IMF 피눈물나게 겪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IMF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은 43.5%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43.5%. 박 PD 이거 맞나요? 하여튼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상 올려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확장을 해서 돈을 더 쓰라고 닥달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달러가 기축통화 뭐 그 자기네들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그 돈 화폐 단위 아닙니까? 그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고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고 이런 나라는 급하면 자기네 돈 찍어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러가 바닥이 나면 그날로 끝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 확충을 계속 확장을 해도 된다. 이거 나라 빚을 이렇게 많이 지면은 우선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정권, 다음 세대한테 부담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왜 망했겠습니까? 자, 봐요. 이렇게 해서 2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이 적게는 19조 원 내지 많게는 30조 이상이 풀리면 국민 총생산이 우리가 총생산이 1% 내지 1.5% 이상 끌어올리게 됨으로써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고요. 물가가 그만큼 다락처럼 뛰어서요.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닥쳐지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홍 부총리가 어떻게 처신할지 정말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머리가 있는 사람들, 좀 뭐 알만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볼 겁니다. 국민들은요, 여기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게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정권을 잡아서 그 시절을 좀 핫하게 좀 누려보고 싶은 게 권력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생고생하면서 집권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돼서 자기편 검사들을 무조건 승진시킵니다. 뭐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죠. 법과 헌법 체계에 따라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국민들은 법과 헌법 체계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리고 이런 말까지 또 붙입니다. 승진시켰는데 사적인 감정은 1g도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또 1g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국민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높으신 분이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좀 생각하는 사람도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쓰려도 애써 정치인은 원래 그러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다음 선거 때 보자.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임명해 준 사람 입장만 따라갈 때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평소에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춤을 알면 위태함이 없이 오래 갈 수 있다 라는 지지지지 요 한문은 이따가
우리 박 PD가 자막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지지지를 말하면서 4차 재난금 선별지원금을 당하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뭐 직을 걸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분이 만약에 요번에 이러한 어떤 그 부총리가 2차 추경으로 이루어지는 5차 재난지원금 처리는 본인의 그 강원도지사 공천을 염두에 두고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속 좁은 국민의 판단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